지난 편에서는 주식 입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투자자는 이제 매도 시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는 주가 변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포착해서 매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 앞에서 일희일비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는 합니다. 이번에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직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릴 때에는 곧 반등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수익률이 -2기라도 한다면 더욱더 매도를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전자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가가 오를 때에는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은 마음에 매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포착해서 매도하면 되는 이 간단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주가가 내릴 때나 오를 때나 이렇게 시장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확실한 판단 근거를 찾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실적, 모멘텀, 주가 지표, 차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게 됩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조건식을 만들어서 매매 신호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투자자들은 아예 단체 채팅방이나 리딩방 등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증권방송에 전화를 해서 패널들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곧바로 주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 시간을 겪어내는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매도 원칙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 상승 시 익절, 3% 하락 시 무조건 손절이라는 원칙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 지친 나머지 아예 직접 투자를 그만두고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정답이 있었다면 모두들 그 정답을 택해서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은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들이 모두 무용지물일까요?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은 아닐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거래는 상대방이 있는 거래입니다. 즉 다른 투자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의 주식에서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추후 심화 시리즈에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삼성전자 주가가 잠시 반등하였고 우리 투자자는 이 타이밍에 매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